안녕하세요. 행복길잡이 행복디자이너 이혜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2022년 12월 7일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는 33%, 716만 명의 인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2015년에서 2022년까지 7년 사이에 200만의 1인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100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에서 70대까지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처럼 사별 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지혜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은 목적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만나 밥값을 내가 지불할 수 있으면 당당하고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돈이 행복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있어야 품위와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있으면 정신적인 건강도 따라올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70대라 할지라도 20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직은 청춘입니다. 전 40대 중반 공부를 마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여러 가지 병이 생겨 웃음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에는 가장 좋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전 제가 살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스마일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웃을 상황이 아닐지라도 억지로라도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요. 차츰차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른 습관이 지금도 매일 거울 보며 웃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웃으면 10분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광대가 성천하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마리오네트 주름살이 예방되어 젊어집니다. 전 그때부터 제 나이보다 조금 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몸 관리, 건강 관리 하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혼자라고 대충 먹지 않고 잘 차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읽고 집에 갔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기계발서 위주로 많이 읽었었지만 지금은 철학, 심리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부류의 독서를 합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플라시보 효과처럼 믿고 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셋째는 멘토 만들기입니다. 힘든 시절 그때 전 한 사람의 멘토를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은 자기 부모들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역할 모델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커넬 샌더스라는 분을 저희 멘토로 삼았습니다. 66세의 나이에 1008번의 거절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분의 불굴의 의지는 1009번째 자신의 레시피를 알아봐 준 사람으로 인해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오늘날 우리도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분의 도전 정신을 잊지 않고 배우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일이나 취미를 가져라입니다. 일은 성취감과 경제적인 독립,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일이 없으면 취미라도 가져야 합니다. 일이나 취미에 몰입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나눔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한 지 넉 달 정도 되었습니다. IT 세대가 아니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성취감과 보람도 느끼게 되어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계치다 보니 저희 취약 부분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정말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니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섯째는 나눔하기입니다. 전 결혼해서는 안 될 조건을 골고루 갖춘 남편과 43년을 살았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만나 가족들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 저희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더 열심히 살면서 믿음과 독서로 극복했습니다. 힘들게 터득한 지혜들을 나누고 싶어서 50대 중반부터 10년 넘게 심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영성 심리 상담 과정도 1년 코스를 마쳤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면서 자주 연락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저까지도 행복합니다. 7번째는 비우기입니다. 마음 비우기와 주분 정리하기입니다. 50대까지는 비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주위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건들도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면서 가볍게 주변 정리를 하고 나니 언제 죽어도 깔끔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을 정리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죽으면 순서가 없으니 준비해두면 자식들에게 나중이라도 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장가가면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며느리 남편이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멋있게 잘 살다 갔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행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면 굳이 남의 시선이나 편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자기의 행복은 스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 저랑 스마일 해볼까요? 스마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